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6,582.69로 0.11%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는 21,879.18로 0.18% 올랐습니다. 반면 다우 지수는 0.13% 하락한 46,504.67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지수인 삭스는 0.40% 상승하며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외환 시장에서는 유로화가 달러 대비 0.59% 하락하며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31%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며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가 짙게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오늘 S&P 500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종목은 SBA 커뮤니케이션즈로 18.93% 급등했습니다. 이어 루멘텀이 8.14%, 셔너가 7.79% 상승하며 통신 인프라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하락 종목 중에서는 테슬라가 5.42% 밀리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고, GE 에어로스페이스가 3.94%, 스텔리 블랙 앰퍼샌드 데커가 3.55%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섹터별로는 부동산이 1.61% 오르며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고, IT가 0.80%, 필수소비재가 0.53% 상승하며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임의소비재는 1.50% 하락하며 가장 부진했고, 헬스케어와 산업재 역시 각각 0.62%와 0.40% 하락하며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주요 4개국 ETF 수익률을 살펴보면 미국은 0.09% 상승했으나 중국은 0.29%, 일본은 1.38%, 한국은 2.65% 하락하며 아시아 증시 전반이 부진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노르웨이가 0.99%, 핀란드가 0.88%, 쿠웨이트가 0.85% 상승하며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하위 3개국에는 인도네시아가 1.52%, UAE가 1.88%, 그리고 한국이 2.65% 하락하며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뉴스 브리핑, 미국 고용시장 동향. 미국 고용시장 동향. 2026년 3월 미국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일자리는 17만 8천 개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실업률은 몇 달 전 4.5% 고점에서 4.3%로 하락하며 고용시장이 정점을 지났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는 2월 악천후로 인한 건설업 및 레저 접객업 부진과 보건의료 부문 파업 효과가 해소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2월과 3월 수치를 평균하면 월 평균 0에서 5만 명 수준의 고용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 1년간의 흐름과 유사합니다. 인구 통계학적 요인으로 노동 공급 증가세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이민 정책 변화로 이민자 노동 공급이 내국인 노동력 감소를 상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시장은 월 0에서 5만 명 정도의 신규 진입자만 흡수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로 인해 과거보다 데이터의 변동성이 커졌으며 경제 상황이 양호하더라도 통계적 오차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 고용 수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인공지능, AI, 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데이터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기보다는 미래의 과제로 남아있지만 전문 기술 서비스업 고용 감소나 대졸자, 특히 청년층의 실업률 상승 등에서 AI가 고용 구성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징후가 엿보입니다. 연방준비제도, 패드는 이번 고용보고서를 통해 고용시장의 하방 위험에 대한 우려를 덜게 되었으며 이는 금리 동결 및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에 집중하고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미국 소비 양극화 심화. 미국 소비는 중동 분쟁 이전까지 양호한 흐름을 보였으며 3월 자동차 판매와 카드 지출 데이터도 견조했습니다. 하지만 분쟁 여파로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3달러에서 4달러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소비자의 구매력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월과 5월 소비가 다소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분쟁이 일정 기간 내에 마무리된다면 하반기에는 다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데이터 분석 결과 3월 소비는 여전히 견조했으며 주유비 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름 휴가철 항공권 예약이 급증하는 등 전반적인 소비 위축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3월 말부터는 외식, 특히 패스트푸드나 캐주얼 식당에서의 소비가 줄어들 조짐을 보이며 소비자들이 유가 상승으로 인한 추가 지출을 메우기 위해 외식을 줄이고 집밥을 선택하는 등 소비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경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소비 행태가 극명하게 갈리는 K자형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유가 등 물가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소비를 줄이고 저렴한 제품을 찾는 등 생존을 위한 소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업들은 고소득층과 비즈니스 여행객을 타깃으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며 이들의 가처분 소득에 위존하고 있습니다. 중산층 역시 코스트코와 같은 대형 할인점 중심의 소비로 이동하며 지출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어닝 시즌 개막, 항공업계 촉각. 이번 주 델타항공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됩니다. 항공업계의 향후 전망은 이란과의 갈등 상황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상황에서 미국이 해당 지역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유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1분기 실적 자체보다는 다가오는 2분기와 3분기 여름 성수기 수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추가 상승할 경우 항공권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며 이는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델타항공은 프리미엄 고객층이 두터워 가격 인상에 따른 수요 이탈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반석을 이용하는 저가 항공사 고객층은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유나이티드 항공이나 델타항공 같은 대형 항공사들도 일반석의 수요를 채우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주류업계 콘스텔레이션 실적. 이번 주에는 콘스텔레이션 브랜즈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류업계의 상황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지만 월가 일각에서는 주가 하락으로 인해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겼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와인 및 증류주 포트폴리오 투자 부진의 영향으로 콘스텔레이션 브랜즈의 순매출이 약 1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란 분쟁 속 시장 동향. 이번 주는 성금요일 연휴로 인해 시장 거래일이 짧았지만 주식시장은 이란 분쟁과 관련된 엇갈린 신호들을 소화하며 등락을 거듭한 끝에 3대 주요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4.4% 상승하며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고 S&P 500 지수와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도 각각 3%가량 상승했습니다. 이란 분쟁이 조기에 종식될 것이라는 기대가 희미해지면서 국제 유가 기준물인 브렌트유는 한 주 동안 8% 가까이 급등해 배럴당 109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이 에너지 관련주들의 수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공급망 우려가 커지면서 S&P 500 내 에너지 섹터는 유일하게 5% 이상 하락했습니다. 채권 시장 역시 최신 고용 보고서 발표 이후 국채 금리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M&A 시장 활황과 기업 IPO. 시장 불안은 통상적으로 인수합병, M&A를 위축시키는 요인이지만 2026년 기업들의 거래는 역사적인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마감된 분기 동안 기업들은 10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M&A 거래를 22건이나 발표했는데 이는 메가딜 기록이 시작된 이래 가장 강력한 연초 실적입니다. 은행가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주주들은 대규모 인수에 대한 우려로 맥코믹과 시스코 등 일부 기업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반면 인텔은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가 보유한 아일랜드 칩 공장 지분 49% 인수에 수십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후 주가가 17% 가까이 급등하며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향후 시장의 관심은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공개, IPO에 쏠리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최대 800억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IPO 절차에 착수했으며 이는 2026년에 예정된 3대 메가 IPO 중 첫 번째 사례입니다. 기술주 강세, 나이키는 부진. 기술주들은 이번 주 시장의 모멘텀을 주도했습니다.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각각 8에서 9%가량 상승하며 지난주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청소년 보호 책임 판결로 인한 주가 하락에서 다소 회복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나이키는 이번 주 S&P 500에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나이키는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인 중국에서의 이번 분기 매출이 최대 2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한 후 주가가 14%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나이키는 중국 시장에서 7분기 연속 매출 감소를 겪고 있으며 이번 분기는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